선명상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특별한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직접 선명상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줬습니다. 올해 임관한 군승 7명이 조계사에서 고불식을 봉행하고 총무원장 스님에게 신고식을 가졌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부처님법을 전하는 선봉장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해마다 6월이면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충전을 기리는 지리산 견불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추모식과 호국음악회로 나라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조계종이 전통사찰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BBS 뉴스 수문절을 찾아서는 강원도 춘천의 향노산 보타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선명상 보급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직접 선명상 강의에 나섰습니다. 진우 스님은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 선명상의 진수를 전하며 괴로움을 치유하고 진정한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법을 일러줬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현대인들의 행복을 위한 선명상 보급과 대중화에 주력하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법문을 설하는 법사가 아닌 선명상 강연자로 나서 각계각층의 지도층 인사들과 마주했습니다. 사회 리더를 위한 선명상 아카데미. 진우 스님은 두려움 없애는 힘을 가진다를 주제로 첫 번째 강연을 펼치면서 선명상의 진수를 전했습니다. 선명상을 잘 알고 나면 정말 자기 스스로 마음을 스스로 편안케 하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 그런 힘이 생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잊지 마시고 자세히. 그렇다면 선명상은 왜 해야 할까? 진우 스님은 선명상의 궁극적 목적은 괴로움이 없는 완전한 평안함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근심 걱정은 현상에 대한 집착에서 나오는데 선명상을 하면 괴로움에서 훨씬 쉽게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장담하건대 이 선명상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면 그냥 그저 그런 삶이 될 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선명상을 이제 끝까지 잘하면 부처도 될 수 있고. 진우 스님은 선명상의 팁도 일러줬습니다. 진우 스님은 선명상의 첫 번째는 감정을 우선 멈추는 것이라며 5초에서 6초간 우선 멈춤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락의 감정을 소위 이제 불교적 용어로 치면 현상도 마찬가지겠지만 감정 또한 인과예요. 이것이 생기면 반드시 저것이 생긴다. 그래서 이 고락이라는 것은 일종의 질량불변의 법칙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즐거움의 양과 괴로움의 질량은 같다. 상대적이다. 진우 스님의 재능보시로 진행되는 선명상 아카데미는 오는 8월 2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이어집니다. 마지막 8월 24일과 25일에는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1박 2일 선명상 실습 템플스테이가 마련돼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도 갖습니다. 진우 스님의 특강이 대중들에게 큰 공감을 얻으면서 선명상 보급과 대중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4주년이 되던 날 새로 임관한 군승들이 조계사에서 고불식을 봉행하고 총무원장 스님에게 신고식을 가지며 전법을 다짐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부처님법을 전하는 선봉장 역할을 해달라며 용기를 불어넣어줬습니다. 그 현장을 권금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25 전쟁이라는 참혹한 국난을 겪은 지 74년. 호국불교의 정신을 잇는 제57기 군승들이 탄생했습니다. 6회 공군에서 각각 대위와 중위로 부임하는 신임 군승 7명은 군법사로서의 임무 시작을 알리는 고불식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통도사나 범어사 등에서 스님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군을 도왔던 기억을 되새기며 MZ세대 장병들에게는 부처님법을 전할 의지를 다지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은 이들에게 전시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읽는 가사를 내렸습니다. 2000여 년 한국불교 역사 속에 스님들은 전란의 고통 속에 신음하는 중생들을 외면하지 않고 보살의 화연으로 구국에 늘 앞장서 왔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배명을 받들어 붉은 야전 가사를 맨 군승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어색함이 교차합니다. 요번에 처음 전시 가사를 수해 봤는데요. 어색하기도 하고 한데 이 전시 가사라는 그 막중한 무게를 견뎌내기 위해서는 군포교에 열심히 임해야겠다. 고불식에 이어 총무원장 스님에 대한 신고식도 이어졌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일일이 신임 군승들의 손을 잡아주며 전법 의지를 갖고 포교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래의 희망이 있어야 우리 불교, 우리나라가 건강해지고 또 잘 살아가는 그러한 이제 국가가 될 텐데 여러분들은 그 선봉장 역할을 해야 한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 군인과 젊음의 패기로 정진하겠다며 화답한 군승들은 백령도와 강원도 철원 등 발령받은 지역에서 본격적인 군생활에 돌입합니다. 제가 백령도 해병 제6여단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만나는 해병 친구들과 한번 잘 재미나게 포교 활동 해보면서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새 군승들은 최전방 등 격오지에서 부처님법 전하기에 매진하며 호국불교 정신을 이을 예정입니다.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 왜곡대응 특별위원회가 이승만 기념관 건립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공문을 서울시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조계종 종교편향특위는 어제 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위원장 선광 스님을 주재로 제16차 회의를 열고 이승만 기념관 건립 반대 성명을 채택키로 하는 한편 서울시 측에 적절한 답변이 없을 경우 항의 방문 등 2차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기념관 건립은 열린 송년광장이 아닌 다른 곳도 절대 안 된다는 공감대를 확산하고 민주 세력과 함께 끝까지 관철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위는 또 서산 해미읍성과 서울 광화문광장 등의 천주교 성지화 및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민간형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에 불교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총무원 사회부에 적극 홍보를 요청했습니다. 조계종이 전통사찰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에 기여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김윤덕 의원을 만나 김 의원의 발의로 종단이 큰 힘을 받은 데다 종단 소속 전통사찰들이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지내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통사찰 내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건축물들을 양성화해 전통사찰의 안정성을 높이고 우리 전통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소속 상임위가 문제위인 김 의원은 불교 현안에 관심을 갖고 적극 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25 전쟁의 아픔이 서린 지리산 자락에서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최근 함양 견불사에서 펼쳐진 추모식과 호국음악회인데요. 견불사는 해마다 6월이 되면 한국전쟁 당시 온몸으로 나라 사랑을 실천했던 호국영령의 희생과 충절을 기리고 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마 빗속에서도 추모식과 호국음악회가 예년과 같이 진행됐습니다. 지리산 자락은 휴전 직후에도 빨치산 토벌작전이 진행되며 수년간 총성이 멈추지 않은 곳입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을 달래는 정성스러운 마음을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여기에 생활한 지는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이곳이 6.25 그 마지막 전쟁터였다는 것을 알고는 제가 밥 한 그릇, 나물 한 그릇 떠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세월이 많이 변하면서 왔는데 오늘 이렇게 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추모식에는 참전용사와 유가족 단체를 비롯해 함양군 사업연합회 스님들과 함양군수 등 주요 내빈, 지역 주민들이 동참했습니다. 동참자들은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헌시를 올리며 헌화와 분향을 했습니다. 6.25 이후에 제대로 챙겨보지를 못했던 부분들을 이곳에서 우리 보덕스님이 27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음악회를 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호국 영령들과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내 한 번 아낌없이 나라 위에 기꺼이 희생했던 호국 영령과 아무 죄 없이 타화한 영가님들이시여 2차 인연공덕으로 걸림없는 허공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청정해진 마음으로 극락왕생하소서. 호국음악회는 전통연희의 부르나 예술단의 대북 공연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해인사 함양불교봉사의 보리수합창단의 음성공양, 소프라노 김보경을 비롯해 초청 가수들의 무대로 꾸며졌습니다. 매년 호국음악회를 열고 있는 지리산 겸불사는 호국 영령들에 대한 애도와 보온을 실천하고 후손들을 위한 교육의 장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영록입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테마가 있는 기획 리포트 수문절을 찾아섭니다. 오늘은 강원도 춘천 향로산 깊은 곳에 자리 잡아 아름드리 소나무로 둘러싸인 보타사를 소개합니다. 춘천 BBS 이석종 기자입니다.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에 자리한 보타사, 사찰을 오르는 길, 자비와 전법의 상징 포대 화상이 환한 웃음으로 제일 먼저 반겨줍니다. 창건된 지 82여 년이 된 보타사는 향로산 기슭에 소담하고 아름답게 자리한 도량입니다. 춘천시 칠전동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자리하고 있으면서도 가파른 산 위 깊숙한 곳이어서 신도들 외에는 잘 찾지 않는 한적한 사찰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문화유산도 있습니다. 1766년에 조성된 관세음 보살님은 2015년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됐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을 모시고 수행하는 수행 도량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실천 수행으로서 이 사회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타사 대웅전은 소박하지만 아름드리 소나무 숲에 둘러싸여 빼어난 경관을 연출합니다. 보타사를 빙 두르고 있는 숲길은 청량한 소나무와 풀향으로 가득해 걷기만 해도 몸과 마음이 맑아집니다. 네, 지금 주지스님으로 있는 해관 진철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많은 발전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시민들이 언제나 오셔가지고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또 건강도 찾아갈 수 있고 새로운 삶의 의지를 한층 북돋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보타사는 지구 살리기 환경운동, 홀몸 어르신을 위한 반찬 배달 봉사, 김장 나눔 등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의 실천을 수년째 이어오고 있는 효실천 도량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과거에는 굉장히 효를 중시했습니다. 요즘은 점점 효라고 하는 그 의미가 쓰러져가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본 효사상을 되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에도 있습니다. 춘천시 칠전동 향로산 깊숙한 곳에 자리한 보타산은 사찰 입구에서 산허리까지 명상 오솔길을 조성해 춘천 시민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춘천 보타사에서 BBS 뉴스 이석종입니다.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을 통합하는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을 논의할 중앙종회가 오는 9월 임시회를 개의합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그제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 특별위원장, 종책모임 회장단이 함께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연석회의에서는 오는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 동안 임시회를 열어 종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는 안건이 채택됐습니다. 조계종은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의 3원 체제를 총무원으로 일원화하는 등 종무기관 재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본사 설악산 신흥사가 불기 2568년 갑진년 하한거 포살법회를 봉행하고 정진 의지를 다졌습니다. 신흥사 선체험관에서 봉행된 포살법회에는 교구장 지혜스님과 교수사 현담스님 등이 동참해 법망경 보살계 포살본을 봉독하며 계율을 철저히 지키고 대중과 화합해 하한거 정진을 원만하게 회행할 것을 서원했습니다. 지혜스님은 하한거 결제 기간 동안 계율을 잘 준수해서 용맹정진의 토대로 삼고 수자 스님들의 깨달음으로 세상을 맑힐 수 있도록 정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오대산 월정사가 지난 21일 UN 세계 요가의 날을 맞아 오대산 화엄선 요가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월정사 대법륜전에서 펼쳐진 요가 페스티벌은 월정사 명상치유국이 마련하고 한국자연치유요가협회가 주관해 진행됐으며 아클로우 요가팀의 아크로 요가 퍼포먼스, 하타 요가 공연 등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정념 스님 등 산내 스님들과 참가자들이 함께한 자연치유 요가 시연도 이어졌습니다. 요가가 앞으로 인류사에 크게 공헌하고 기여하는 그런 문화로서 아마 자리 잡을 거다. 특히 저는 언젠가는 젊은 층으로부터 시작해서 라이프 스타일 속에 생활 문화 속에 깊게 누구라도 하는 이런 행법으로 자리 잡아 가리라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민 마음치유와 불교 전승을 위한 선명상 체험공원이 경기도 양주 육지장사 일대에 조성됩니다. 육지장사는 22일 사찰 일주문 앞에서 야외 미술관 형태의 선명상 체험공간 붓다정원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붓다정원은 3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육지장사 부지와 건물 전체를 활용해 선명상을 오감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테마형 코스로 5년 뒤 완공을 목표로 조성됩니다. 손하면 명상하면 앉아 있어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우리 보면은 사선에도 이렇게 자선도 있고 또 행선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서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이거를 오감을 느껴보는 그 명상으로 한번 이렇게 선을 그렇게 구현해보자 하는 것이 오래 전부터의 저의 하나의 원력이었습니다. 육지장사는 붓다정원 사업의 첫 단계로 다선 의미의 가르침을 담은 차 전시장을 선보였고 22일 대적광전 앞마당에서 찻잔에 담긴 별빛이란 이름의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중국 명차 고마이게 흑차를 생산하는 한국 고마이게와 함께한 이번 행사에는 파주 약천사 회주 허정스님과 강수현 양주시장, 김정훈 전 국회의원 등이 함께했습니다. 우리 큰 스님께서 이렇게 평화의 염원을 담아서 북한 땅에 그리고 러시아 땅에 우크라이나 땅에 중동 땅에 전 세계로 평화의 염원이 퍼져서 앞으로는 평화로운 세계가 오기를 기원하면서 휴전선 인근에 자리한 육지장사는 현재 남북통일과 세계평화의 염원을 담은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평화대탑을 건립하는 불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태종 청주 명장사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16일 국태민안기원과 순국선열을 기리는 호국영령 추모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명장사 주지 도웅스님은 법문에서 호국은 애국과 다르지 않다며 나아가 애국불교의 실천은 생활불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불자들은 늘 깨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국이라는 것은 분명 애국과 다르지 않는 것이며
특히 불법을 지키고 보호하는 신장들을 호법신중이라고 부르는 것만 보더라도 호국이라는 말이 예로부터 불교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모법회에는 주지 도웅스님을 비롯해 김재선 신도회장 등 4부대 중 3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이상으로 6월 26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